안녕하세요, 샘퍼입니다. 이번에는 50만원대 예쁜 가성비 작업용 컴퓨터를 만들어 봤어요. 그럼 한번 이 컴퓨터를 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컴퓨터가 제 동생 컴퓨터예요. 이 컴퓨터는 CPU가 제온 E5 2689인데 이 CPU가 8코어 16스레드의 제온 CPU임에도 불구하고 2세대 샌디 브릿지 기반이라서 성능이 i5 940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영상 편집이나 3D 렌더링 같은 경우에 이 컴퓨터로 하면 약간 버벅거림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할 겸 새로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럼 새 컴퓨터가 어떤 부품으로 구성됐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소개할 부품은 CPU예요. CPU는 이 제온 E5 2689를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근데 CPU를 그대로 사용하면 전혀 업그레이드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 CPU 두 개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구성해 볼게요. 이 CPU는 대략 개당 3만원 선에서 구입 가능해요. 제온 E5 2689는 2세대 샌드브릿지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8코어 16스레드의 기본 2.6GHz, 터보 3.6GHz의 클럭을 가지고 있고 TDP 115W짜리 CPU예요. 다음은 메인보드예요. 메인보드는 중국의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한 회사명은 기억이 안 나고요. 이거는 X79 듀얼 CPU 메인보드라서 이렇게 메인보드에 CPU 두 개가 장착이 가능해요. 이거는 대략 12만원 선에서 구했던 것 같아요. 이 램은 SK 하이닉스 DDR3 ECC 리지스터 4GB짜리 4개를 사용하여 총 16GB로 구성했어요. 이 램은 4개에 3만원에 구했고 램 방열판은 4개에 2만원에 구했어요. 이 램들은 DDR3 램이지만 각 CPU마다 듀얼 채널로 구성이 가능하여 전체적으로 쿼드 채널로 구성이 가능하고 또한 ECC 리지스터 램이라 자체적인 오류 검출 기능이 있어 보다 안정적인 램이에요. 이 그래픽카드는 기존의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RX 480 4GB짜리 모델이에요. 이거는 그 쿨링팬이 고장나가지고 쿨링팬을 새 걸로 교체했어요. SSD는 마이크론 크루셜 MX 500GB짜리 SSD예요. 이거는 기존에 사용하던 SSD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CPU 쿨러는 이 3열 순행, 2열 순행을 같이 쓰도록 할 건데 이 쿨러들은 중고나라에서 각각 3만원에 구했어요. 되게 저렴하게 샀죠? 파워 서플라이는 슈퍼플라워 700W 모델을 사용했어요. 이거는 기존의 컴퓨터에 있던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케이스는 앱코 스투마스터 갤러리 770G예요. 이거는 쿨링팬 7개 포함 중고나라에서 8만원에 구했어요. 그리고 멋을 위해서 이 라이저 킷도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 라이저 킷은 중고나라에서 2만원에 구했어요. 그리고 제 동생 방에 랜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인텔 AX200 PCIe 무선 랜 카드를 사용하여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부품을 제가 구입했을 당시 가격으로 보면 CPU 2개 6만원, 메인보드 12만원, 램 4개 3만원, 램 방열판 4개 2만원, 그래픽카드는 작년 여름에 구매했던 거라 8만원, SSD 5만원, CPU 쿨러 2개 6만원, 파워 서플라이 2만원, 케이스 8만원, 라이저 킷 2만원, 무선 랜카드 2만원, 총 56만원에 구매했어요. 여기서 대부분의 부품이 중고 부품이에요. 그럼 이 부품들을 가지고 조립을 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조립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이렇게 조립이 완료됐어요. 그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이 컴퓨터를 켜고 나서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서 CPU 여기서 그래프 변경을 해주니까 와 16코어 32스레드 어마어마하네요. 저는 지금까지 12코어까지는 써봤어도 16코어는 처음 써보는데 재밌을 것 같네요. 기존의 컴퓨터보다 얼마나 성능이 향상됐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예요.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대표적인 게이밍 벤치마크 프로그램이죠. 기존 컴퓨터의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11,666점을 기록했어요.
여기서 그래픽 점수는 14,161점, 피직스 스코어는 13,736점, 그리고 컴바인 스코어는 4,581점을 기록했어요. 듀얼 CPU 컴퓨터는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가 11,838점을 기록했고, 여기서 그래픽 스코어는 13,761점, 피직스 스코어는 18,985점, 그리고 컴바인 스코어는 4,532점을 기록했어요. 두 컴퓨터의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피직스 스코어에서만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여줬어요. 나머지는 크게 차이 없네요. 다음으로 타임스파이예요. 타임스파이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처럼 대표적인 게이밍 벤치마크 프로그램인데 요즘에는 파이어 스트라이크보다 타임스파이가 정확한 경우가 더 많아요. 기존 컴퓨터의 타임스파이 점수는 4214점을 기록했어요. 여기서 그래픽 스코어는 4044점, CPU 스코어는 5534점을 기록했어요. 듀얼 CPU 컴퓨터는 타임스파이에서 4334점을 기록했어요. 여기서 그래픽 스코어는 4019점, CPU 스코어는 7809점을 기록했어요. 파이어 스트라이크와 마찬가지로 타임스파이에서도 CPU 스코어에서만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여줬어요.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크게 차이 없네요. 확실히 그래픽카드가 중요한 게이밍 벤치마크에서는 두 컴퓨터의 성능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그럼 CPU가 중요한 벤치마크에서는 어떨까요? 다음은 CPU 프로파일이에요. CPU 프로파일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벤치마크 프로그램이에요. 기존 컴퓨터는 CPU 프로파일에서 맥스 스레드 점수 2870점, 16스레드 점수 2873점, 8스레드 점수 2372점, 4스레드 점수 2309점, 2스레드 점수 668점, 1스레드 점수 259점을 기록했어요. 듀얼 CPU 컴퓨터는 CPU 프로파일에서 맥스 스레드 점수 5094점, 16스레드 점수 4769점, 8스레드 점수 2470점, 4스레드 점수 1310점, 2스레드 점수 658점, 1스레드 점수 315점을 기록했어요. 두 컴퓨터는 CPU 프로파일에서는 맥스 스레드, 16스레드에서는 큰 점수차를 보여줬어요. 반면에 8스레드, 4스레드, 2스레드, 1스레드에서는 유의미한 점수차를 보여주지 못했네요. 아무래도 두 컴퓨터가 같은 종류의 CPU를 사용하면서 코어 수만 다르다 보니 싱글 코어 성능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대표적인 CPU 벤치마크 프로그램인 시네벤치 R23이에요. 기존 컴퓨터는 시네벤치 R23에서 5369점을 기록했어요. 평소보다 좀 낮은 점수가 나오네요. 듀얼 CPU 컴퓨터는 시네벤치 R23에서 11575점을 기록했어요. 두 컴퓨터의 시네벤치 R23 점수는 놀라웠어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이 듀얼 CPU 컴퓨터의 순수 CPU 성능만으로는 라이젠 5 5600X랑 비슷한 성능이네요. 라이젠 5 5600X는 30만원 가까이 하는 데에 비해 이 CPU는 두 개 합쳐서 6만원 정도니 가성비가 어마어마하죠? 물론 16코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작업에서만 유의미한 가성비가 되겠네요. 네, 이 컴퓨터가 기존의 컴퓨터에 비해 CPU가 두 개니까 확실하게 CPU 성능이 거의 2배가 됐어요. 근데 그래픽카드가 그대로니까 게임 성능은 크게 차이가 없네요. 지금까지 돈낭비였습니다. 이게 왜 돈낭비냐 하면 이렇게 예쁘게 만들지 않았으면 40만원 선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었는데 쓸데없이 돈을 많이 써버렸네요. 아, 그리고 영상 끝나기 전에 퀴즈 하나 낼게요. 제가 조립하면서 빠뜨린 게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백플레이트, 이런 씨